7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9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늘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키며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배나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배달업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는 특가법상 살인과 강도, 강간, 성추행, 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죄가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운송사업 허가와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같은 날 더불어 시행됩니다. 작업과 납품 시간을 쫓겨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막아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안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끼리도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신고를 이유로 왕따나 인사보복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해집니다. 오는 16일엔 또 가출 소녀에 대한 성착취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재 안처법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만 형법상 처벌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까지로 높였습니다. 가출 소녀 등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성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기 위한 취지의 법령입니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한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같은 날 시행됩니다.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밖에 만연한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청탁이나 강요 금지 조항을 콕 집어 신설한 채용 절차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선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또 구직자 직계 존 비속에 학력, 직업 등 직무와 관계없는 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아버지 모아시노 금지법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흑수저 차별금지법과 아버지 모아시노 금지법이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그 밖에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지급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등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모두 234개에 이릅니다. 알면 도움, 모르면 손해. 올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강원도 유일 자사고죠. 민족사관고 여기 자사고 지정 지속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들었는데 결정이 났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결정이 났는데 일단 네.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수학의 정석 저자죠. 홍성대 씨가 세운 전북 대표 자사고 상산고는 지금 지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상산고의 경우에는 이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사고 평가에서 네. 전라북도 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네. 80점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적습니다. 0.39점이 네. 모자란 79.61점을 받아서 취소 대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북교육청이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이제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에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니까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뭐 특성화고, 특목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청문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네.
청문이 열리면 청문 주재자의 경우에는 네. 관할청이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 네.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을 네. 보고요. 그다음에 혹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네. 살펴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살펴서 네.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문 주재자 의견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자사고나 특목고가 원래 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서 뭐 의대 입시학원 같은 것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상당히 교육 철학적인 네. 논쟁에 해당하고 교육 네. 정책적인 논쟁에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평준화의 틀을 가지면서 수월성 교육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네. 자사고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들이고요. 그에 반해서 자사고가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운영되기는 뭐 의대 사관학교라든가 또는 네. 뭐 서열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운영돼서 오히려 폐해가 더 심하니까 그리고 공교육이 뭐 상당히 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이런 걸 감안해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네. 있는데요. 글쎄요 두 가지 다 상당히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뭐 자사고에 입학하기 네. 위해서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점을 보면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학부모로서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 정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생각하고는 네. 상당히 저로서도 괴리가 좀 느껴져서 상당히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자사고나 특목고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한 장 주는 거 없이 간섭만 한다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사유재산권의 문제는 아니고 흔히 맨날 얘기하는 뭐 백년 대계니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기도 하고 헌법에서 정한 원리 또는 기본권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돈을 다 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원도 안 해주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 미국 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시험 봐서 가는 고등학교이긴 한데 뭐 절반은 시험가로 뽑고 절반은 그 동네 학군에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대안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이거? 매번 지적하는 대학의 서열화 또는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등학교에 가는 것만큼은 네. 여전히 희소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계속해서 네. 논의될 것이라서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런 제도로 쉽게 네.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취객을 상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극심한 지구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지구대 경찰관 업무가 취하거나 흥분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큰 업무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이혼 뒤 양육비 지급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뭐 어떤 사연인가요? 네, 슬아의 딸 3명을 둔 어느 부부 얘긴데요. 네. 이 부부가 지난 2014년 3월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네. 딸 셋은 이제 모두 엄마인 최 모 씨가 키우고요. 또 아버지 남모 씨는 자녀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양육비를 안 준 건가요? 일단 완전히 안 준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딸들이 이제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딸들이 성년,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가면서 벌어진 건데요. 네. 일단 우리 가족법상의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기한은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에 딸들의 아버지 최 씨가 딸들이 만 19세가 넘자 이제 양육비를 줬다가 말았다가 또 차입을 미루기도 하고 제때 네. 주지 않으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민법상 양육비 지급 의무 기한이 만 19세까지면 아버지는 지급할 의무가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네. 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라는 이제 내용의 별도의 문서를 작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에 최 씨는 이혼할 당시 그 작성했던 별도의 문서를 이제 가지고서 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소송을 네. 제기한 겁니다. 뭐 소송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공단은 이제 가족법에 따른 가사소송이 아닌 이제 네. 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 남 씨 측은 재판에서 양육비 다툼인데 왜 네.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냐, 이거는 관할 위반이다라는 이제 반박에 나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즉 절차상 이제 하자를 지적을 하면서 네. 내용적으로는 이제 가족법에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한 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년이 된 후에 지급했던 양육비까지 내가 다시 되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은 이에 맞서서 협의 이혼 당시에 그 별도의 양육비 지급 약정서를 이제 작성한 만큼 네. 민법상 이제 딸들이 성년이 됐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일단 딸들 아버지의 그 재판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금전지급 소송이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아버지 주장을 기각을 했고요. 네. 또 내용적으로도 약정서에 기재된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 또 그것이 작성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 작성한 이 약정서대로 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주기로 했던 그 양육비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네. 아버지 남 씨는 이제 이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뭐 항소심 판결도 나왔나요? 네, 항소심도 일단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네. 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는 문구가 조금 네. 이제 기간이 불명확한 만큼 네. 이제 2020년 2월까지라고 지급 기한을 지정을 해서 지급을 네.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정 지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정상적으로라면 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양육비를 줘라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네, 만 19세가 넘어서 민법상 성인이 됐더라도 이제 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학자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게 이번 소송을 수행한 이기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원래 주기로 했으면서 19살 넘었으니까 못 주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폰 게임 중에 일렬로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게임들 많은데요. 타일 모양이나 캐릭터들만 다르지 게임 규칙은 대동소이한데 이 게임을 애초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몰타 공화국 소재 게임 개발사 킹닷컴이라는 회사가 만든 팜 히어로 사가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킹닷컴은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같은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업계에선 이런 게임을 매치 3 게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일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은 홍콩 회사가 만든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팜 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 측이 포레스트 매니아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재판에선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를 단순한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이를 따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에 1심은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다만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며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게임에 대한 선전과 광고, 복제, 배포 등을 금지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금 11억 6천여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 게임물이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불법 행위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오늘 게임 규칙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팜 히어로 사가 게임에 대해 기본 캐릭터와 방해 캐릭터, 악당 캐릭터로 타일을 구분하는 등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 위에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은 캐릭터들을 숲속 동물로 바꿨지만 유사한 게임 규칙과 효과를 써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 두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조합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의 독창성을 부여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앞으로 대박 게임이 하나 터지면 우후 죽순처럼 이를 따라하는 업계 관행과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YG 수사 관련해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모든 의혹을 해소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독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인천과 김포 등 5개 국제공항과 부산항에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내 외국인은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 정보를 활용한 외국인 자동 출국 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인권위에서 2019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인권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과 동화 170여 종이 전시됩니다. 7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